여러분은 지금 바보짓 하고 계십니까? 70 넘어서도 멍청하게 살고 계십니까? 손해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충격적인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바보짓 하며 살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똑똑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늙으니까 바보가 됩니다. 판단력 흐려집니다. 멍청한 선택합니다. 손해봅니다.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 안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면 손해봅니다. 불행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이것만 안 해도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자식한테 전 재산 물려주는 짓입니다. 이게 가장 멍청한 바보짓입니다. 여러분은 자식한테 재산 다 물려줄 생각입니까? 집도 주고 돈도 다 줄 겁니까? 미쳤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거 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거지 됩니다. 자식한테 재산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태도 바뀝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무시합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빈털터리입니다. 의지할 곳 없습니다. 비참하게 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재산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돈 있어야 자식들이 챙깁니다. 집 있어야 무시 안 당합니다. 다 주고 나면 끝입니다. 자식들 눈에 쓸모없는 노인일 뿐입니다.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전남 나주 최모 씨 72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착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 사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1억 원 있었습니다. 자식은 2명이었습니다. 아들, 딸 1명씩 있었습니다. 70세 되던 해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나이 드셨으니 미리 증여하자고 했습니다. 세금 절약된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자식들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좋은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재산 다 나눠줬습니다. 아파트는 아들 명의로 넘겼습니다. 예금 1억은 반씩 나눠줬습니다. 아들 5천만 원, 딸 5천만 원 줬습니다. 자식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효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기분 좋았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이 제 명이니까 관리비 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세도 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세금 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의가 제 거라고, 법적으로 제 집이라고 했습니다. 딸도 달라졌습니다. 전화 안 합니다. 만나자고 안 합니다. 용돈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합니다. 돈 다 받았으니 이제 관심 없습니다. 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배신감 느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재산 주지 말 걸 그랬다고 울었습니다. 최 씨는 지금 비참합니다. 아들 집에 새 들어 삽니다. 월세 50만 원 냅니다. 자기 집인데 월세 냅니다. 연금 120만 원에서 월세 내고 삽니다. 쪼들립니다. 아들한테 부탁도 못합니다. 눈치 봅니다. 초라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하십니까? 진명에 넘길 생각하십니까? 돈 다 줄 생각하십니까? 미친 짓입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후회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재산은 죽을 때까지 지키십시오. 집은 절대 명에 넘기지 마십시오. 돈도 아껴 쓰십시오.
자식들한테 조금씩만 주십시오. 그래야 대접받습니다. 그래야 무시 안 당합니다. 재산이 여러분 무기입니다. 힘입니다. 자존심입니다. 다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들한테 짐입니다. 버려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 믿지 마십시오. 착한 자식 없습니다. 다 돈 보고 옵니다. 재산 보고 챙깁니다. 다 주고 나면 돌아섭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식도 인간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재산 넘긴 게 인생 최대 실수라고 합니다.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리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식한테 다 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재산 지키십시오. 명예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유언장 쓰십시오. 죽고 나서 주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절대 다 주지 마십시오. 조금씩만 주십시오. 그래야 자식들이 챙깁니다. 그래야 대접받습니다. 재산 다 주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스스로 거지 만드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늙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바보짓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짓입니다. 이게 마지막 바보짓입니다. 여러분은 자식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눈치 보며 살고 계십니까? 집 팔고 자식한테 갔습니까? 미친 짓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자식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노예됩니다. 손님도 아닙니다. 짐입니다. 눈치만 봅니다. 비참합니다. 자식 집은 자식 집입니다.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남의 집입니다. 며느리 사위 집입니다. 편할 수 없습니다. 눈치 봐야 합니다. 자유 없습니다. 숨 막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집 있으면 독립하십시오. 혼자 사십시오. 자식과 따로 사십시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집 팔아서 자식 집 가지 마십시오. 돈 다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끝입니다. 갈 곳 없습니다. 노숙자 됩니다. 전북 익산 윤모 씨 76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아파트 한 채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윤 씨는 고민했습니다. 외롭기는 했습니다. 자식과 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파트 팔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집값을 생활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팔았습니다. 2억 원에 팔렸습니다.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손주들 귀여웠습니다. 아들도 반가워했습니다.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윤 씨는 행복했습니다. 잘 결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눈치 줬습니다. TV 볼 때 소리 줄이라고 했습니다. 화장실 오래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 집에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조심했습니다. 눈치 봤습니다. 불편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짜증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눈치 줬습니다. 반찬 많이 먹지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윤 씨는 숨 막혔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생활비 좀 내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내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해서 왔는데 왜 돈 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식비, 관리비 든다고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돈 냈습니다. 1년에 600만 원입니다.
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년 지나니까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월 70만 원 내라고 했습니다. 물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할 수 없이 냈습니다. 5년 지났습니다. 2억 원 중 4천만 원 썼습니다. 1억 6천만 원 남았습니다. 윤 씨는 한계였습니다.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나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화냈습니다. 집도 없는데 어디 가냐고 했습니다. 윤 씨는 원룸 얻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전세 얻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렸습니다. 그냥 여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나갔습니다. 전세 얻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들어갔습니다. 6천만 원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 집에 살고 계십니까? 눈치 보고 계십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집 팔고 들어갔습니까? 돈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집에 가지 마십시오. 혼자 사십시오. 독립하십시오. 외로워도 참으십시오.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눈치 보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집 절대 팔지 마십시오. 자식한테 가더라도 집은 지키십시오. 나중에 나올 곳 있어야 합니다. 집 팔면 끝입니다. 갈 곳 없습니다. 자식한테 붙잡힙니다. 자식과 함께 살고 싶으면 따로 사십시오. 같은 동네에 사십시오. 가까운 곳에 사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 안 됩니다. 서로 불행합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자식 집 간 게 인생 최대 실수라고 합니다. 5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4천만 원 날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혼자 사는 게 100배 낫다고 조언합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건 바보짓입니다. 자유 잃는 겁니다. 자존심 잃는 겁니다. 돈도 잃습니다. 독립하십시오. 혼자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게 행복합니다. 이게 늙어서 가장하면 안 되는 두 번째 바보짓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손주 키우느라 인생 낭비하는 짓입니다. 이게 세 번째 바보짓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손주 키우고 계십니까? 매일 봐주십니까?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십니까? 밥 해주고 씻겨주십니까? 바보입니다. 완전히 바보입니다. 여러분 인생 버리는 겁니다. 노후 낭비하는 겁니다. 손주는 부모가 키워야 합니다. 자식들이 키워야 합니다. 조부모가 키울 이유 없습니다. 낳은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 뻔뻔합니다. 부모한테 떠넘깁니다. 공짜 육아 도우미 부립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손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묶입니다. 자유 없습니다. 친구도 못 만납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취미 생활도 못 합니다. 그냥 육아 기계입니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대구 달서구 강모 씨 68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딸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손주 낳았습니다. 쌍둥이 손주였습니다. 딸이 부탁했습니다. 애들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육아 도우미 비용 아깝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좋다고 했습니다. 손주 귀여웠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딸 집으로 갔습니다. 손주 둘 챙겼습니다. 밥 먹였습니다. 어린이집 데려다 줬습니다. 오후 3시에 다시 데려왔습니다. 간식 줬습니다. 놀아줬습니다. 저녁 6시까지 봤습니다. 딸이 퇴근하면 집에 왔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손주가 귀여웠습니다.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니까 힘들었습니다. 체력이 딸렸습니다. 허리 아팠습니다.
무릎 아팠습니다. 쌍둥이 감당 안 됐습니다. 하나는 울고 하나는 떼쓰고 정신 없었습니다. 2년 지나니까 우울했습니다. 내 인생이 뭔가 싶었습니다. 손주 키우느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친구 만날 시간 없었습니다. 경로당도 못 갔습니다. 여행도 못 갔습니다. 취미 생활도 포기했습니다. 그냥 육아만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강 씨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못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딸이 화냈습니다. 엄마가 나버린다고 소리쳤습니다. 육아 도움 있으면 돈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딸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한동안 연락 끊겼습니다. 강 씨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후회 안 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친구들 만났습니다. 여행 갔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손주 키우고 계십니까? 매일 봐주십니까? 하루 종일 묶여 있습니까? 그게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버리는 겁니다. 손주 귀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키울 책임은 부모한테 있습니다. 자식들이 키워야 합니다. 조부모는 가끔 봐주는 게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볼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십시오. 자식이 부탁해도 거절하십시오. 육아 도우미 쓰라고 하십시오. 돈 없으면 부부가 번갈아 키우라고 하십시오. 조부모한테 떠넘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단호해야 합니다. 자식이 섭섭해해도 괜찮습니다. 화내도 괜찮습니다. 연락 끊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손주 때문에 망가지면 안 됩니다. 가끔 봐주는 건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부담 없습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하지만 매일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인생 낭비입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끊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손주 키우느라 인생 낭비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거절하라고 조언합니다. 손주는 부모가 키우는 거라고 말합니다. 손주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인생 바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도 중요합니다. 손주 키우느라 건강 망치면 안 됩니다. 가끔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십시오. 매일 육아하는 노예는 되지 마십시오. 손주 키우느라 인생 낭비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자식들이 떠넘기는 겁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거절하십시오. 단호해지십시오. 여러분 인생 사십시오. 이게 늙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바보짓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건강 망치면서 아껴 쓰는 짓입니다. 이게 네 번째 바보짓입니다. 여러분은 돈 아끼려고 병원 안 가십니까? 약값 아깝다고 안 드십니까? 검진비 아깝다고 안 받으십니까? 바보입니다. 완전히 바보입니다. 건강 망치면 더 큰 돈 듭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잃으면 끝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건강 못 삽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아낍니까? 왜 병원 안 갑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병원비 아끼다가 큰 병 걸립니다. 약값 아끼다가 만성질환 악화됩니다. 검진비 아끼다가 암말기 발견됩니다. 그때 가면 치료비 엄청 듭니다. 수술비, 입원비, 항암비, 천문학적입니다.
처음부터 관리했으면 안 들었을 돈입니다. 이게 바보짓 아닙니까? 충북 청주 안모 씨 74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안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 아끼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외식 안 했습니다. 옷도 안 샀습니다. 병원도 안 갔습니다. 아껴서 모았습니다. 통장에 8천만 원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70세 때 당뇨 진단 받았습니다. 약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든다고 했습니다. 안 씨는 아까웠습니다.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약 안 먹었습니다. 식이요법으로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혈압도 높았습니다. 의사가 약 먹으라고 했습니다. 안 씨는 거절했습니다. 돈 아깝다고 했습니다. 운동으로 낮춘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안 받았습니다. 100만 원 든다고 안 받았습니다. 돈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안 씨는 쓰러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투석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 받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 듭니다. 한 달이면 120만 원입니다. 1년이면 1,440만 원입니다. 평생 받아야 합니다. 눈도 나빠졌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었습니다. 실명 위험 있다고 했습니다. 레이저 치료받았습니다. 500만 원 들었습니다. 발도 저렸습니다. 당뇨발이었습니다. 절단 위기였습니다. 치료비 300만 원 들었습니다. 건강검진 안 받아서 암도 못 찾았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3기였습니다. 수술했습니다. 항암 치료 받았습니다. 치료비 3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안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통장 8천만 원 중 5천만 원 날렸습니다. 아직도 치료 중입니다. 돈 계속 나갑니다. 안 씨는 후회했습니다. 처음부터 약 먹을 걸 그랬습니다. 검진 받을 걸 그랬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썼어도 건강 지켰을 겁니다. 1년에 120만 원이면 됐습니다. 지금은 몇 배로 나갑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고통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병원비 아끼고 계십니까? 약값 아까워서 안 드십니까? 검진비 아까워서 안 받으십니까? 바보짓입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십시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병원 정기적으로 가십시오. 약 먹어야 하면 드십시오. 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건강검진 꼭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병 키우면 더 큰 돈 듭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건강 있어야 돈 쓸 수 있습니다. 건강 없으면 돈 소용 없습니다.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건강할 때 관리해야 합니다. 예방이 최고입니다. 돈 아끼려다 건강 망칩니다. 나중에 몇 배로 돈 듭니다. 고통도 따릅니다. 후회해도 늦습니다. 건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관리해야 합니다. 안 씨는 말합니다. 건강 아낀 게 인생 최대 실수라고 합니다. 약값 아끼려다 투석 평생 받게 됐다고 합니다. 5천만 원 날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건강 아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건강에 돈 쓰는 건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약값 아끼지 마십시오. 병원비 아끼지 마십시오. 검진비 아끼지 마십시오. 건강 지키는데 돈 쓰십시오. 통장에 돈 많아도 건강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고통만 받습니다. 건강할 때 관리하십시오. 지금 투자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건강 망치면서 아껴 쓰는 건 바보짓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병원 가십시오. 약 드십시오. 검진 받으십시오.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게 늙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네 번째 바보짓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70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뭔가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자식 키운다고 고생했습니다. 돈 번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무리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70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방법대로 사십시오.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노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참고 계십니까? 하고 싶은 거 미루고 계십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미루면 평생 후회합니다. 70 넘으면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그 귀한 시간을 참으며 살 겁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죽을 겁니까? 그게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여행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돈 아깝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몸이 안 될 때는 못 갑니다. 지금 가십시오.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가십시오. 돈 쓰라고 있는 겁니다. 여행 가라고 모은 겁니다. 경남 거제 김모 씨 72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여행 꿈꿨습니다. 유럽 가보고 싶었습니다. 에펠탑 보고 싶었습니다. 콜로세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 갔습니다. 돈 벌어야 했습니다. 자식 키워야 했습니다. 늘 미뤘습니다. 나중에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0세 되던 해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받았습니다. 5천만 원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럽 가볼까? 아니야, 아직 이르다. 75세에 가자. 돈 좀 더 모으자. 그렇게 미뤘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계속 미뤘습니다. 72세 되던 해 김 씨는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반신마비 왔습니다. 걷기 힘들었습니다. 휠체어 탔습니다.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비행기 못 탑니다. 유럽은 영영 못 갑니다. 김 씨는 울었습니다. 왜 미뤘을까? 70세 때 갈 걸 그랬다고 후회했습니다. 통장에 돈 있습니다. 7천만 원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여행 못 갑니다. 건강 잃었습니다. 돈만 있어서 뭐 합니까? 김 씨는 매일 후회합니다. 그때 갈 걸 그랬다고 울먹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고 싶은 곳 있지 않습니까? 왜 안 가십니까? 돈 때문입니까? 나중에 가려고 합니까? 나중은 없습니다. 내일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십시오.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십시오. 악기 배우고 싶으면 악기 사십시오. 그림 그리고 싶으면 화구 사십시오. 나이 핑계 대지 마십시오. 70세도 늦지 않습니다. 75세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먹고 싶은 거 드십시오. 비싼 식당도 가십시오. 한우도 먹고 회도 먹고 좋은 음식 다 드십시오. 아껴서 뭐 합니까? 나중에 소화도 안 되고 씹지도 못합니다. 지금 먹으십시오. 오늘 드십시오. 입고 싶은 옷 입으십시오. 새 옷 사십시오. 멋있게 입으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70세도 멋부릴 수 있습니다. 밝은 색도 입고
예쁜 옷도 입으십시오. 기분 좋아집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춤추고 싶으면 춤추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십시오.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십시오. 영화 보고 싶으면 보십시오. 뭐든 하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돈 아끼지 마십시오. 관 속에 못 가져갑니다. 살아있을 때 쓰십시오. 즐길 때 쓰십시오. 건강할 때 쓰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김 씨는 지금 후회만 합니다. 매일 휠체어 타고 집에만 있습니다. TV만 봅니다. 유럽 여행 프로그램 보면 웁니다. 내가 갈 수 있었는데 왜 안 갔을까 후회합니다. 돈 아끼려다 인생 망쳤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당장 하라고 합니다. 내일은 늦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하라고 조언합니다. 건강할 때 다 하라고 말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다음 달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그게 70세부터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까? 누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70 넘으면 혼자가 최고입니다. 가장 편합니다. 가장 자유롭습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혼자 있으면 눈치 안 봅니다.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잡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TV도 마음대로 봅니다. 소리도 크게 틀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사람들과 있으면 피곤합니다. 신경 씁니다. 맞춰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스트레스입니다. 70 넘어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혼자 사십시오. 편하게 사십시오. 충남 천안 이모 씨 73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배우자를 70세에 잃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혼자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혼자 TV 보기 쓸쓸했습니다. 외로움이 무서웠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고민했습니다. 외롭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집 가기는 싫었습니다. 눈치 볼 것 같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울었습니다. 배우자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천천히 적응했습니다. 1년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혼자가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잡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아침도 안 먹습니다. 점심부터 먹습니다. 마음대로입니다. 자유입니다. 밥도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고 김치찌개도 끓여 먹습니다. 배달 음식도 시킵니다.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습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건강 타령 안 듣습니다. 편합니다. TV도 보고 싶은 거 봅니다. 드라마 정주행합니다. 밤새 봅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소리 크게 틉니다. 웃고 울고 혼자 즐깁니다. 취미 생활도 합니다. 낚시 다닙니다. 하루 종일 다녀옵니다. 자유입니다. 친구도 마음대로 부릅니다. 집에서 술 마십니다. 떠듭니다. 노래 부릅니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놉니다.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2년 지난 지금 이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좋습니다. 누군가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 집 가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가 최고입니다. 자유롭습니다.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까? 누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혼자 있는 법 배우십시오. 익숙해지십시오. 혼자가 편해집니다. 혼자가 좋아집니다. 외로움은 익숙함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편해집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있는 게 불편해집니다. 혼자가 최고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혼자 밥 먹는 법 배우십시오. 처음에는 쓸쓸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집니다. 혼자 먹는 게 편해집니다.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양도 조절합니다. 편합니다. 혼자 시간 보내는 법 배우십시오. TV 보십시오. 책 읽으십시오. 산책하십시오. 취미 생활 하십시오. 바쁘게 사십시오. 외로울 틈 없습니다. 즐겁습니다. 재혼 생각하지 마십시오. 70 넘어 재혼하면 고생합니다. 서로 습관 다릅니다. 맞추기 힘듭니다. 싸웁니다. 스트레스입니다. 혼자가 100배 낫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사는 법 배우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최고라고 합니다. 자식 집 안 간 게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혼자 사는 법 배우라고 조언합니다. 70 넘으면 혼자가 최고입니다. 누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편함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사십시오. 즐기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게 70세부터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불평하며 사십니까? 없는 것만 보십니까? 부족한 것만 생각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이제 바꾸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밥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 감사할 일입니다. 큰 걸 바라지 마십시오.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70 넘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게 행복입니다. 강원 원주 박모 씨 75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적다고 불평했습니다. 집이 작다고 불평했습니다. 자식이 못났다고 불평했습니다. 늘 불만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연금 100만 원 받았습니다. 적다고 불평했습니다. 옆집은 150만 원 받는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아파트 살았습니다. 작다고 불평했습니다. 친구는 더 큰 집 산다고 비교했습니다. 자식들 평범하게 삽니다. 못났다고 불평했습니다. 친구 자식은 의사라고 부러워했습니다. 73세 되던 해박 씨는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 실려갔습니다. 수술 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불평했나?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돈이 적어도 살아있습니다. 집이 작아도 살 곳 있습니다. 자식이 평범해도 건강합니다. 다 감사할 일입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박 씨는 바꿨습니다. 불평 안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연금 100만 원에 감사했습니다. 적지만 있습니다. 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에 감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합니다. 잠잘 곳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식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평범하지만 건강합니다. 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부러움도 사라졌습니다. 비교도 안 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해졌습니다. 2년 지난 지금 박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기뻐합니다. 날씨 좋으면 감사합니다. 비 오면 또 감사합니다. 꽃 피면 감사합니다. 새 지적이면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불평하십니까? 부족한 것만 보십니까? 남들과 비교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시각을 바꾸십시오. 있는 것을 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다고 감사하십시오. 건강하다고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다고 감사하십시오. 밥 먹을 수 있다고 감사하십시오. 다 감사할 일입니다.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배우자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자식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손주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자유에 감사하십시오. 다 축복입니다. 집에 감사하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따뜻하면 됩니다. 잠잘 곳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돈에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괜찮습니다. 굶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더 많이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족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죽을 뻔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안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며 살라고 조언합니다. 감사일기 쓰십시오. 매일 밤 3가지씩 적으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적으십시오. 작은 것도 좋습니다. 날씨, 밥, 건강, 뭐든 좋습니다. 적다 보면 감사가 습관됩니다. 행복해집니다. 70 넘으면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큰 걸 바라지 마십시오.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불평 그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그게 70세부터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4번째, 매일 몸을 움직이십시오. 이게 4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운동하십니까? 몸 움직이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큰 실수입니다. 정말 큰 실수입니다. 70 넘으면 움직여야 삽니다. 안 움직이면 죽습니다. 병 걸립니다. 치매 옵니다. 매일 움직이십시오. 그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운동이라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걸으십시오. 매일 30분만 걸으십시오. 집 주변 산책하십시오. 공원 가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해집니다. 움직이면 혈액순환 좋아집니다. 근육 생깁니다. 뼈 튼튼해집니다. 균형 감각 좋아집니다. 낙상 예방됩니다. 치매도 예방됩니다.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운동이 최고 명약입니다. 전남 순천 정모 씨 74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70세까지 운동 안 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만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안 움직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무릎 아팠습니다. 허리 아팠습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숨 찼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힘들었습니다. 근육 없었습니다. 살만 쪘습니다. 배 나왔습니다. 건강 나빠졌습니다. 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운동하라고 했습니다. 안 움직이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치매 온다고 했습니다. 당뇨 악화된다고 했습니다. 정신은 충격받았습니다. 운동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10분도 못 걸었습니다. 숨 찼습니다. 다리 아팠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렸습니다. 10분, 15분, 20분, 30분으로 늘렸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30분 거뜬히 걸었습니다. 숨도 안 찼습니다. 다리도 안 아팠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았습니다. 상쾌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몸이 변했습니다. 무릎 안 아팠습니다. 허리도 좋아졌습니다. 계단도 거뜬했습니다. 1년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육 생겼습니다. 배 들어갔습니다. 혈압 정상됐습니다. 혈당 좋아졌습니다. 병원 가니까 의사가 놀랐습니다. 건강 수치 모두 좋아졌습니다. 약도 줄였습니다. 운동이 약보다 나았습니다. 지금 정신은 75세입니다. 매일 아침 1시간 걷습니다. 하루도 안 빠집니다.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걷습니다. 추운 날도 걷습니다. 습관됐습니다. 안 걸으면 이상합니다.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걸어야 시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운동하십니까? 걷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지금 나가십시오. 운동화 신으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10분만 걸으십시오. 처음에는 10분이면 됩니다. 천천히 걸으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조금씩 늘리십시오. 한 달 후면 30분 걸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걸으십시오. 아침 공기 좋습니다. 상쾌합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공원 가십시오. 산책로 걸으십시오. 나무 보고 새소리 들으며 걸으십시오. 스트레스 풉니다. 마음 편해집니다. 친구랑 같이 걸어도 좋습니다. 이야기 나누며 걷습니다. 시간 빨리 갑니다. 즐겁습니다. 혼자 걷기 힘들면 친구 만들어서 같이 걸으십시오. 동기부여됩니다.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걷기 외에 다른 운동도 좋습니다. 수영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 안 갑니다. 요가도 좋습니다. 유연성 좋아집니다. 태극권도 좋습니다. 균형 감각 좋아집니다. 뭐든 좋습니다. 매일 움직이십시오. 집에서도 움직이십시오. 스트레칭 하십시오. 맨손 체조 하십시오. TV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움직이십시오. 정신은 말합니다. 운동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70세에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건강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나이는 핑계라고 말합니다. 70 넘으면 매일 몸 움직여야 합니다. 귀찮아도 하십시오. 피곤해도 하십시오. 날씨 나빠도 하십시오. 핑계 대지 마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습관 만드십시오. 그게 70세부터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5번째, 웃으며 사십시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웃으십니까?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안 웃고 계십니까? 큰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70 넘으면 웃어야 삽니다. 웃음이 명약입니다. 웃음이 보약입니다. 매일 웃으십시오. 웃으면 스트레스 풉니다. 혈압 낮아집니다. 면역력 높아집니다. 우울증 사라집니다. 치매 예방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웃음이 약보다 낫습니다. 돈 안 듭니다. 부작용 없습니다. 최고 명약입니다. 경북 안동 한모 씨 73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늘 우울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짜증 많았습니다. 웃을 일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표정이었습니다. 혈압 높았습니다. 불면증 있었습니다. 약 먹어도 안 좋아졌습니다. 71세 되던 해 우연히 웃음 치료 프로그램 들어갔습니다.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웃기지도 않은데 웃으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지 웃음이 진짜 웃음 됐습니다. 웃다 보니까 재미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웃는 모습 보니까 웃겼습니다. 같이 웃었습니다. 배 잡고 웃었습니다. 눈물 나게 웃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스트레스 풀렸습니다. 그날 밤 잠 잘 왔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다음 날도 기분 좋았습니다. 웃음의 효과였습니다. 한 씨는 매주 갔습니다. 웃음 치료 빠지지 않았습니다. 웃는 습관 생겼습니다. 집에서도 웃었습니다. TV 보며 웃었습니다. 거울 보며 웃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웃다 보면 진짜 웃음 나왔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건강 좋아졌습니다. 혈압 정상됐습니다. 잠 잘 왔습니다. 약 줄였습니다. 우울함 사라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표정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젊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웃음이 명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웃으십니까?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안 웃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웃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웃다 보면 진짜 웃음 나옵니다. 아침에 거울 보며 웃으십시오. 웃는 얼굴 만드십시오. 하하 소리 내십시오.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웃으십시오. 기분 좋아집니다. 하루를 밝게 시작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보십시오. 웃긴 영화 보십시오. 웃을 거리 찾으십시오. 유튜브에 웃긴 영상 많습니다. 보십시오. 웃으십시오. 배 잡고 웃으십시오. 스트레스 풉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웃으십시오. 옛날 이야기하며 웃으십시오. 실수담 이야기하며 웃으십시오. 같이 웃으십시오. 웃음은 전염됩니다. 한 명 웃으면 다 웃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70 넘었습니다. 이제 가볍게 사십시오. 웃으며 사십시오. 작은 일에 화내지 마십시오. 웃어 넘기십시오. 여유 가지십시오. 유머 감각 키우십시오. 한 씨는 말합니다. 웃음 치료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웃음이 인생 바꿨다고 합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웃으라고 조언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말합니다. 웃으십시오. 매일 웃으십시오. 크게 웃으십시오. 배 잡고 웃으십시오.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입니다. 웃음이 최고 명약입니다. 70 넘으면 매일 웃어야 합니다. 웃으며 사십시오. 밝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그게 70세부터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친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친구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계십니까? 돈 낭비하고 계십니까?
충격적인 말씀드립니다. 늙어서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입니다. 평생 친구가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친구는 재산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0 넘어보니까 알았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친구는 쓸모없습니다.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친구 때문에 돈 나갑니다. 친구 때문에 시간 낭비합니다. 친구 없어도 잘 삽니다. 오히려 더 편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이유 들으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친구는 돈만 축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친구 만날 때마다 얼마나 쓰십니까? 계산은 누가 합니까? 항상 여러분이 내지 않습니까? 친구는 여러분 지갑만 노립니다. 이게 냉정한 진실입니다. 친구 만나면 돈 듭니다. 밥 먹어야 합니다. 커피 마셔야 합니다. 술 마십니다. 노래방 갑니다. 매번 돈 나갑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최소 5만 원입니다. 일주일에 2번 만나면 1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40만 원입니다.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이게 적은 돈입니까? 청주 흥덕구 조모 씨 71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경로당 친구, 등산 친구, 동창 친구, 다양했습니다. 매일 누군가 만났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인기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밥 먹으면 조 씨가 냈습니다. 커피 마시면 조 씨가 냈습니다. 술 마시면 조 씨가 냈습니다. 친구들은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갚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조 씨가 냈습니다. 한 달 계산해 봤습니다. 친구들 만나는데 60만 원 들어갔습니다. 연금이 120만 원인데 절반이 친구들한테 갔습니다. 조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방적인 시혜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냥 얻어먹는 거였습니다. 조 씨는 실험했습니다. 한 번은 계산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밥 먹고 나왔는데 아무도 계산 안 했습니다. 다들 화장실 갔습니다. 전화 받는 척 했습니다. 담배 피우러 나갔습니다. 결국 조 씨가 다시 들어가서 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조 씨는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만남을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만났습니다. 그것도 각자 계산하는 조건으로만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섭섭해했습니다.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조 씨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보니까 좋았습니다. 돈이 남았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아꼈습니다.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조 씨는 그 돈으로 혼자 여행 갔습니다.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갔습니다. 훨씬 의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계산해 보십시오. 친구들 만나는데 한 달에 얼마나 쓰십니까?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행 갈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쓸 수 있습니다. 친구 만날 때마다 계산하는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친구들은 지갑 여는 법이 없습니까? 고맙다는 말만 합니까? 그게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기생충입니다. 여러분 돈에 붙어 사는 거머리입니다. 진짜 친구는 각자 계산합니다. 이번에 내가 내면 다음에 내가 냅니다. 공평합니다. 부담 없습니다. 그런 친구 주위에 몇 명 있습니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가짜 친구입니다. 친구 없어도 됩니다. 돈 축내는 친구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 돈 아껴서
자기 자신한테 쓰십시오.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좋은 음식 드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조 씨는 지금 72세입니다. 친구 거의 안 만납니다. 가끔 연락 오면 만납니다. 각자 계산합니다. 부담 없습니다. 돈도 많이 아낍니다. 한 달에 10만 원도 안 씁니다. 그 돈으로 혼자 즐깁니다. 훨씬 행복합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친구 정리하길 잘했다고 합니다. 돈 축내는 친구들 버리길 잘했다고 합니다. 진작 깨달을 걸 그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친구는 돈만 축냅니다. 여러분 지갑만 노립니다. 주는 건 없습니다. 받기만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냉정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친구 때문에 가난해지지 마십시오. 돈 아끼십시오. 친구 만나느라 쓰는 돈 줄이십시오. 그 돈으로 여러분 위해 쓰십시오. 여러분 노후가 중요합니다. 친구보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늙어서 친구가 쓸모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친구는 시간만 뺏어갑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친구 만나느라 하루에 몇 시간 쓰십니까? 일주일에 며칠이나 만나십니까?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친구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훔쳐갑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70 넘으면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그 귀한 시간을 친구한테 낭비하고 계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친구 만나면 시간 순식간에 갑니다. 이 시간 3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면 반나절 갑니다. 그리고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된 이야기만 했습니다. 남 욕하고 세상 탓하고 옛날 이야기하고 끝입니다. 안동 북후면 장모 씨 73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장 씨는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5번 만났습니다. 매일 경로당 갔습니다. 아침 10시에 가서 저녁 6시에 왔습니다. 하루 8시간을 경로당에서 보냈습니다. 뭘 했습니까? 화투 쳤습니다. 수다 떨었습니다. 정치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네 집안 이야기했습니다. 남 욕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였습니다. 장 씨는 집에 오면 피곤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TV보다 잤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갔습니다. 1년이 그렇게 갔습니다. 5년이 그렇게 갔습니다. 장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며 사나? 남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이룬 것도 없었습니다. 추억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장 씨는 허무했습니다. 후회됐습니다. 5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씨는 바꿨습니다. 경로당 가는 횟수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갔습니다. 그것도 이 시간만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다른 걸 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걸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다녔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했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의미 있었습니다.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갔습니다. 역사책 읽었습니다. 소설도 읽었습니다. 한 달에 4권 읽었습니다. 1년이면 48권입니다. 지식이 늘었습니다.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대화 주제도 풍부해졌습니다. 손주들과 시간도 보냈습니다.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갔습니다. 같이 놀았습니다. 이야기 들어줬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했습니다. 장 씨도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 만나느라 하루를 다 보내십니까? 경로당에서 시간 때우십니까? 그게 의미 있습니까?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70 넘으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친구한테 낭비하지 마십시오. 의미 있게 쓰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십시오. 책 읽으십시오. 취미 생활 하십시오. 가족과 시간 보내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뭐든 좋습니다. 친구와 헛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장 씨는 지금 75세입니다. 경로당 거의 안 갑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갑니다. 대신 서예합니다. 책 읽습니다. 손주들과 놉니다. 바쁩니다. 보람 있습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씁니다. 장 씨는 말합니다. 시간 낭비 안 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진작 깨달을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5년을 허비했다고 아쉬워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친구는 시간만 뺏어갑니다. 의미 없는 수다로 시간 죽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남은 인생 얼마 없습니다. 시간 아껴 쓰십시오. 의미 있게 쓰십시오. 친구한테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게 늙어서 친구가 쓸모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친구는 스트레스만 줍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친구 만나고 나서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피곤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대부분 스트레스 받고 옵니다. 친구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친구 만나면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누구는 돈이 많다. 누구는 손주가 똑똑하다. 듣다 보면 기분 나쁩니다. 내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열등감 듭니다. 우울해집니다. 이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친구들끼리 편 가릅니다. 파벌 만듭니다. 누구는 저 사람 편이고 누구는 이 사람 편입니다. 끼어들면 피곤합니다. 안 끼어들어도 눈치 봐야 합니다. 중립 지키기 힘듭니다. 신경 쓰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강릉 성덕동 윤모 씨 70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친구 모임 열심히 다녔습니다. 동창회도 나갔습니다. 경로당도 갔습니다. 등산 모임도 갔습니다. 친구들과 관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창회에서 파벌이 생겼습니다.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A그룹은 사업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B그룹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윤 씨는 B그룹이었습니다. A그룹이 무시했습니다.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문제 생겼습니다.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서로 자기 편 만들려고 했습니다. 윤 씨한테도 연락 왔습니다. 우리 편 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거절했습니다. 양쪽 다 친구였습니다. 편 들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섭섭해했습니다. 윤 씨를 멀리했습니다. 박쥐 같다고 뒷담화했습니다. 윤 씨는 억울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그냥 중립 지켰을 뿐입니다.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등산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회비를 안 냈다. 누가 차례를 안 지켰다. 시시콜콜한 일로 싸웠습니다. 윤 씨는 중재하려다 오히려 욕먹었습니다. 양쪽 다 윤 씨한테 화냈습니다. 윤 씨는 지쳤습니다. 친구들 때문에 혈압이 올랐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밤에 생각하면 화났습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건강 해쳤습니다.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정인가? 이건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 씨는 정리했습니다. 동창회 안 나갔습니다.
경로당 끊었습니다. 등산 모임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서운해했습니다. 연락 왔습니다. 윤 씨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만날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좋았습니다. 스트레스 사라졌습니다. 혈압 정상됐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비교당하지 않습니까? 파벌 싸움에 끼지 않습니까? 편 가르기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친구 없어도 됩니다. 스트레스 주는 친구는 독입니다. 건강 해칩니다. 마음 병들게 합니다.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미련 가지지 마십시오. 진짜 친구는 편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안 줍니다. 비교 안 합니다. 파벌 안 만듭니다. 그런 친구 주위에 있습니까? 없으면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혼자가 훨씬 편합니다. 70 넘어서까지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시간 없습니다. 편하게 사십시오. 마음 편한 사람하고만 사십시오. 아니면 혼자 사십시오. 윤 씨는 지금 72세입니다. 친구 거의 없습니다. 가끔 진짜 편한 친구 한두 명만 만납니다. 스트레스 없습니다. 혈압 정상입니다. 잠 잘 잡니다.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친구 없으니까 오히려 편합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친구 정리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진작 정리할 걸 그랬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며 친구 만날 필요 없다고 조언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스트레스만 줍니다. 비교하게 만듭니다. 파벌 만듭니다. 싸움 만듭니다. 여러분 건강 해칩니다. 필요 없습니다. 정리하십시오. 편하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게 늙어서 친구가 쓸모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친구는 위급할 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프면 챙겨준다고 믿습니까? 착각입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정작 필요할 때 친구는 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평소에는 좋은 말 합니다. 형님, 동생 부릅니다. 어려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합니다.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막상 어려우면 연락 끊깁니다. 피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아플 때 친구가 챙깁니까? 병문안 옵니까? 안 옵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한두 번 오면 다행입니다. 오래 아프면 아예 안 옵니다. 귀찮아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멀리합니다. 이게 우정입니까? 포항 남구 서모 씨 76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서 씨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30년 넘게 사귄 친구들이었습니다. 매주 만났습니다.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갔습니다.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서로 의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4세 되던 해 서 씨는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 실려갔습니다. 수술받았습니다. 3주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재활 필요했습니다. 걷기 힘들었습니다. 말도 어눌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했습니다. 형님들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병원 갈 때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두 번 왔습니다. 처음에만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쁘다고 했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한 친구는 아예 전화 안 받았습니다.
다른 친구는 지방에 일 있다고 도망갔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자기도 허리 아프다고 핑계댔습니다. 30년 우정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배신감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도왔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데려다 줬습니다. 아들이 재활 치료같이 갔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걱정했습니다. 가족이 챙겼습니다. 친구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서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필요할 때는 가족뿐이라고 알았습니다. 서 씨는 회복했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말도 정상됐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연락 왔습니다. 나았다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 씨는 거절했습니다. 어려울 때 안 도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날 이유 없었습니다. 서 씨는 친구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만남도 거절했습니다. 친구들이 섭섭해했습니다. 서 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 배신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안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친구들이 챙겼습니까? 병원 같이 갔습니까? 도와줬습니까? 안 그랬지 않습니까? 평소에만 좋은 말 하지 않습니까? 정작 필요할 때는 없지 않습니까? 친구는 놀 때만 친구입니다. 술 마실 때만 친구입니다. 재미있을 때만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는 친구 아닙니다. 그냥 남입니다. 오히려 남만도 못합니다. 남은 최소한 배신감 안 줍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챙기는 건 가족입니다. 아플 때 옆에 있는 건 자식입니다. 친구 아닙니다. 가족한테 잘하십시오. 자식한테 잘하십시오. 친구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이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핑계댑니다. 도망갑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필요할 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쓸모없습니다. 서 씨는 말합니다. 친구 끊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위급할 때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친구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친구는 위급할 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놀 때만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는 도망갑니다. 배신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가족한테 집중하십시오. 자식한테 잘하십시오. 친구는 버리십시오. 이게 늙어서 친구가 쓸모없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섯 번째, 친구는 결국 먼저 죽거나 떠납니다. 이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친구가 몇 명 남았습니까? 10년 전보다 줄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죽거나 아프거나 멀어집니다. 어차피 끝날 관계입니다. 거기에 시간과 돈 투자할 필요 있습니까? 70 넘으면 주변 사람들 죽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부고 옵니다. 친구 장례식장 갑니다. 또 한 명 갑니다. 슬픕니다. 무섭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생각합니다. 친구 만들어봤자 이별만 반복합니다. 고통만 커집니다.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요양원 갑니다. 치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만 있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친구 관계 끝입니다. 건강할 때만 친구입니다. 아프면 끝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목포 상동 김모 씨 78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친구가 10명 있었습니다. 70세 때 이야기입니다. 동창들이었습니다. 매달 만났습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평생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5세 되니까 친구 한 명이 암으로 세상 떠났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었습니다. 76세 되니까 또 한 명 심장마비로 갔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슬펐습니다. 77세 되니까 또 한 명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의식 못 찾았습니다. 요양병원 갔습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78세 된 지금 10명 중 3명 없습니다. 2명은 치매 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만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1명은 중풍 왔습니다. 휠체어 탑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10명 중 4명만 남았습니다. 8년 만에 6명 없어졌습니다. 김 씨는 무너졌습니다. 매달 만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장만 다닙니다. 병문안만 갑니다.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내 차례는 언제인가 두렵습니다. 밤에 잠 못 잡니다. 불안합니다. 남은 4명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주 못 만납니다. 다들 어디 아픕니다.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못 나옵니다. 만나도 죽은 친구 이야기만 합니다. 누가 갔다, 누가 아프다, 우울한 이야기뿐입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젠가 다 끝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도 곧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구한테 집착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별할 관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이제 친구 만남 줄였습니다. 3개월에 한 번 만납니다. 새 친구도 안 만듭니다.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건데 왜 친해집니까? 고통만 커집니다. 혼자 사는 법 배웁니다. 가족과 시간 보냅니다. 그게 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 친구들 몇 명 없어졌습니까? 장례식장 자주 가지 않습니까? 부고 자주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친구들은 계속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도 곧 차례입니다. 친구 만들지 마십시오. 새로 사귀지 마십시오. 어차피 헤어집니다. 죽거나 아프거나 멀어집니다. 이별의 고통만 커집니다. 외로움만 커집니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친구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헤어질 겁니다. 이별 준비하십시오. 혼자 사는 법 배우십시오. 가족한테 집중하십시오. 자식한테 잘하십시오. 그게 현명합니다. 친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늙으면 다 사라집니다. 죽거나 아프거나 떠납니다. 어차피 끝날 관계입니다. 거기에 돈 쓰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감정 투자하지 마십시오. 손해입니다. 김 씨는 지금 혼자가 편합니다. 친구 걱정 안 합니다. 장례식장 가는 일도 줄었습니다. 슬플 일도 줄었습니다. 가족과 시간 보냅니다. 손주들과 놉니다. 혼자 책 읽습니다. 산책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친구는 결국 먼저 죽거나 떠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끝날 관계입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혼자 사는 법 배우십시오. 가족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게 늙어서 친구가 쓸모없는 5번째 이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친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친구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계십니까? 돈 낭비하고 계십니까? 충격적인 말씀 드립니다. 늙어서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입니다. 평생 친구가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친구는 재산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0 넘어보니까 알았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친구는 쓸모없습니다.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친구 때문에 돈 나갑니다. 친구 때문에 시간 낭비합니다. 친구 없어도 잘 삽니다. 오히려 더 편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이유 들으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친구는 돈만 축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친구 만날 때마다 얼마나 쓰십니까? 계산은 누가 합니까? 항상 여러분이 내지 않습니까? 친구는 여러분 지갑만 노립니다. 이게 냉정한 진실입니다. 친구 만나면 돈 듭니다. 밥 먹어야 합니다. 커피 마셔야 합니다. 술 마십니다. 노래방 갑니다. 매번 돈 나갑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최소 5만 원입니다. 일주일에 2번 만나면 1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40만 원입니다.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이게 적은 돈입니까? 청주 흥덕구 조모 씨 71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경로당 친구, 등산 친구, 동창 친구, 다양했습니다. 매일 누군가 만났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인기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밥 먹으면 조 씨가 냈습니다. 커피 마시면 조 씨가 냈습니다. 술 마시면 조 씨가 냈습니다. 친구들은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갚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조 씨가 냈습니다. 한 달 계산해 봤습니다. 친구들 만나는데 60만 원 들어갔습니다. 연금이 120만 원인데 절반이 친구들한테 갔습니다. 조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방적인 시혜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냥 얻어먹는 거였습니다. 조 씨는 실험했습니다. 한 번은 계산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밥 먹고 나왔는데 아무도 계산 안 했습니다. 다들 화장실 갔습니다. 전화 받는 척 했습니다. 담배 피우러 나갔습니다. 결국 조 씨가 다시 들어가서 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조 씨는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만남을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만났습니다. 그것도 각자 계산하는 조건으로만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섭섭해했습니다.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조 씨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보니까 좋았습니다. 돈이 남았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아꼈습니다.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조 씨는 그 돈으로 혼자 여행 갔습니다.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갔습니다. 훨씬 의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계산해 보십시오. 친구들 만나는데 한 달에 얼마나 쓰십니까?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행 갈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쓸 수 있습니다. 친구 만날 때마다 계산하는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친구들은 지갑 여는 법이 없습니까? 고맙다는 말만 합니까? 그게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기생충입니다. 여러분 돈에 붙어 사는 거머리입니다. 진짜 친구는 각자 계산합니다. 이번에 내가 내면 다음에 내가 냅니다. 공평합니다. 부담 없습니다. 그런 친구 주위에 몇 명 있습니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가짜 친구입니다. 친구 없어도 됩니다. 돈 축내는 친구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 돈 아껴서 자기 자신한테 쓰십시오.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좋은 음식 드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조 씨는 지금 72세입니다. 친구 거의 안 만납니다. 가끔 연락 오면 만납니다. 각자 계산합니다. 부담 없습니다. 돈도 많이 아낍니다. 한 달에 10만 원도 안 씁니다. 그 돈으로 혼자 즐깁니다. 훨씬 행복합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친구 정리하길 잘했다고 합니다. 돈 축내는 친구들 버리길 잘했다고 합니다. 진작 깨달을 걸 그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친구는 돈만 축냅니다.
여러분 지갑만 노립니다. 주는 건 없습니다. 받기만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냉정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친구 때문에 가난해지지 마십시오. 돈 아끼십시오. 친구 만나느라 쓰는 돈 줄이십시오. 그 돈으로 여러분 위해 쓰십시오. 여러분 노후가 중요합니다. 친구보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늙어서 친구가 쓸모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친구는 시간만 뺏어갑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친구 만나느라 하루에 몇 시간 쓰십니까? 일주일에 며칠이나 만나십니까?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친구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훔쳐갑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70 넘으면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그 귀한 시간을 친구한테 낭비하고 계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친구 만나면 시간 순식간에 갑니다. 2시간, 3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면 반나절 갑니다. 그리고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된 이야기만 했습니다. 남 욕하고 세상 탓하고 옛날 이야기하고 끝입니다. 안동 북후면 장모 씨 73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장 씨는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5번 만났습니다. 매일 경로당 갔습니다. 아침 10시에 가서 저녁 6시에 왔습니다. 하루 8시간을 경로당에서 보냈습니다. 뭘 했습니까? 화투 쳤습니다. 수다 떨었습니다. 정치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네 집안 이야기했습니다. 남 욕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였습니다. 장 씨는 집에 오면 피곤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TV보다 잤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갔습니다. 1년이 그렇게 갔습니다. 5년이 그렇게 갔습니다. 장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며 사나? 남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이룬 것도 없었습니다. 추억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장 씨는 허무했습니다. 후회됐습니다. 5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씨는 바꿨습니다. 경로당 가는 횟수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갔습니다. 그것도 2시간만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다른 걸 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걸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다녔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했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의미 있었습니다.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갔습니다. 역사책 읽었습니다. 소설도 읽었습니다. 한 달에 4권 읽었습니다. 1년이면 48권입니다. 지식이 늘었습니다.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대화 주제도 풍부해졌습니다. 손주들과 시간도 보냈습니다.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갔습니다. 같이 놀았습니다. 이야기 들어줬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했습니다. 장 씨도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 만나느라 하루를 다 보내십니까? 경로당에서 시간 때우십니까? 그게 의미 있습니까?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70 넘으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친구한테 낭비하지 마십시오. 의미 있게 쓰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십시오. 책 읽으십시오. 취미 생활 하십시오. 가족과 시간 보내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뭐든 좋습니다. 친구와 헛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장 씨는 지금 75세입니다. 경로당 거의 안 갑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갑니다. 대신 서예 합니다. 책 읽습니다. 손주들과 놉니다. 바쁩니다. 보람 있습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씁니다. 장 씨는 말합니다. 시간 낭비 안 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진작 깨달을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5년을 허비했다고 아쉬워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친구는 시간만 뺏어갑니다. 의미 없는 수다로 시간 죽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남은 인생 얼마 없습니다. 시간 아껴 쓰십시오. 의미 있게 쓰십시오. 친구한테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게 늙어서 친구가 쓸모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친구는 스트레스만 줍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친구 만나고 나서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피곤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대부분 스트레스 받고 옵니다. 친구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친구 만나면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누구는 돈이 많다. 누구는 손주가 똑똑하다. 듣다 보면 기분 나쁩니다. 내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열등감 듭니다. 우울해집니다. 이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친구들끼리 편 가릅니다. 파벌 만듭니다. 누구는 저 사람 편이고 누구는 이 사람 편입니다. 끼어들면 피곤합니다. 안 끼어들어도 눈치 봐야 합니다. 중립 지키기 힘듭니다. 신경 쓰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강릉 성덕동 윤모 씨 70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친구 모임 열심히 다녔습니다. 동창회도 나갔습니다. 경로당도 갔습니다. 등산 모임도 갔습니다. 친구들과 관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창회에서 파벌이 생겼습니다.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A그룹은 사업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B그룹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윤 씨는 B그룹이었습니다. A그룹이 무시했습니다.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문제 생겼습니다.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서로 자기 편 만들려고 했습니다. 윤 씨한테도 연락 왔습니다. 우리 편 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거절했습니다. 양쪽 다 친구였습니다. 편 들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섭섭해했습니다. 윤 씨를 멀리했습니다. 박쥐 같다고 뒷담화했습니다. 윤 씨는 억울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그냥 중립 지켰을 뿐입니다.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등산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회비를 안 냈다. 누가 차례를 안 지켰다. 시시콜콜한 일로 싸웠습니다. 윤 씨는 중재하려다 오히려 욕먹었습니다. 양쪽 다 윤 씨한테 화냈습니다. 윤 씨는 지쳤습니다. 친구들 때문에 혈압이 올랐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밤에 생각하면 화났습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건강 해쳤습니다.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정인가? 이건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 씨는 정리했습니다. 동창회 안 나갔습니다. 경로당 끊었습니다. 등산 모임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서운해했습니다. 연락 왔습니다. 윤 씨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만날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좋았습니다. 스트레스 사라졌습니다. 혈압 정상됐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비교당하지 않습니까? 파벌 싸움에 끼지 않습니까? 편 가르기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친구 없어도 됩니다. 스트레스 주는 친구는 독입니다. 건강 해칩니다. 마음 병들게 합니다.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미련 가지지 마십시오. 진짜 친구는 편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안 줍니다. 비교 안 합니다. 파벌 안 만듭니다. 그런 친구 주위에 있습니까? 없으면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혼자가 훨씬 편합니다. 70 넘어서까지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시간 없습니다. 편하게 사십시오. 마음 편한 사람하고만 사십시오. 아니면 혼자 사십시오. 윤 씨는 지금 72세입니다. 친구 거의 없습니다. 가끔 진짜 편한 친구 한두 명만 만납니다. 스트레스 없습니다. 혈압 정상입니다. 잠 잘 잡니다.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친구 없으니까 오히려 편합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친구 정리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진작 정리할 걸 그랬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며 친구 만날 필요 없다고 조언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스트레스만 줍니다. 비교하게 만듭니다. 파벌 만듭니다. 싸움 만듭니다. 여러분 건강 해칩니다. 필요 없습니다. 정리하십시오. 편하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게 늙어서 친구가 쓸모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친구는 위급할 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프면 챙겨준다고 믿습니까? 착각입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정작 필요할 때 친구는 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평소에는 좋은 말 합니다. 형님, 동생 부릅니다. 어려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합니다.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막상 어려우면 연락 끊깁니다. 피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아플 때 친구가 챙깁니까? 병문안 옵니까? 안 옵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한두 번 오면 다행입니다. 오래 아프면 아예 안 옵니다. 귀찮아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멀리합니다. 이게 우정입니까? 포항 남구 서모 씨 76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서 씨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30년 넘게 사귄 친구들이었습니다. 매주 만났습니다.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갔습니다.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서로 의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4세 되던 해 서 씨는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 실려갔습니다. 수술받았습니다. 3주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재활 필요했습니다. 걷기 힘들었습니다. 말도 어눌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했습니다. 형님들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병원 갈 때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두 번 왔습니다. 처음에만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쁘다고 했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한 친구는 아예 전화 안 받았습니다. 다른 친구는 지방에 일 있다고 도망갔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자기도 허리 아프다고 핑계댔습니다. 30년 우정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배신감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도왔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데려다 줬습니다. 아들이 재활 치료 같이 갔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걱정했습니다. 가족이 챙겼습니다. 친구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서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필요할 때는 가족뿐이라고 알았습니다. 서 씨는 회복했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말도 정상됐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연락 왔습니다. 나았다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 씨는 거절했습니다. 어려울 때 안 도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날 이유 없었습니다. 서 씨는 친구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만남도 거절했습니다. 친구들이 섭섭해했습니다. 서 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 배신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안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친구들이 챙겼습니까? 병원 같이 갔습니까? 도와줬습니까? 안 그랬지 않습니까? 평소에만 좋은 말 하지 않습니까? 정작 필요할 때는 없지 않습니까? 친구는 놀 때만 친구입니다. 술 마실 때만 친구입니다. 재미있을 때만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는 친구 아닙니다. 그냥 남입니다. 오히려 남만도 못합니다. 남은 최소한 배신감 안 줍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챙기는 건 가족입니다. 아플 때 옆에 있는 건 자식입니다. 친구 아닙니다. 가족한테 잘하십시오. 자식한테 잘하십시오. 친구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이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핑계댑니다. 도망갑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필요할 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쓸모없습니다. 서 씨는 말합니다. 친구 끊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위급할 때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친구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친구는 위급할 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놀 때만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는 도망갑니다. 배신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가족한테 집중하십시오. 자식한테 잘하십시오. 친구는 버리십시오. 이게 늙어서 친구가 쓸모없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섯 번째, 친구는 결국 먼저 죽거나 떠납니다. 이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친구가 몇 명 남았습니까? 10년 전보다 줄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죽거나 아프거나 멀어집니다. 어차피 끝날 관계입니다. 거기에 시간과 돈 투자할 필요 있습니까? 70 넘으면 주변 사람들 죽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부고 옵니다. 친구 장례식장 갑니다. 또 한 명 갑니다. 슬픕니다. 무섭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생각합니다. 친구 만들어봤자 이별만 반복합니다. 고통만 커집니다.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요양원 갑니다. 치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만 있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친구 관계 끝입니다. 건강할 때만 친구입니다. 아프면 끝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목포 상동 김모 씨 78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친구가 10명 있었습니다. 70세 때 이야기입니다. 동창들이었습니다. 매달 만났습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평생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5세 되니까 친구 한 명이 암으로 세상 떠났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었습니다. 76세 되니까 또 한 명 심장마비로 갔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슬펐습니다. 77세 되니까 또 한 명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의식 못 찾았습니다. 요양병원 갔습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78세 된 지금 10명 중 3명 없습니다. 2명은 치매 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만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1명은 중풍 왔습니다. 휠체어 탑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10명 중 4명만 남았습니다. 8년 만에 6명 없어졌습니다. 김 씨는 무너졌습니다. 매달 만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장만 다닙니다. 병문안만 갑니다.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내 차례는 언제인가 두렵습니다. 밤에 잠 못 잡니다. 불안합니다. 남은 4명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주 못 만납니다. 다들 어디 아픕니다.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못 나옵니다. 만나도 죽은 친구 이야기만 합니다. 누가 갔다, 누가 아프다, 우울한 이야기뿐입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젠가 다 끝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도 곧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구한테 집착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별할 관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이제 친구 만남 줄였습니다. 3개월에 한 번 만납니다. 새 친구도 안 만듭니다.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건데 왜 친해집니까? 고통만 커집니다. 혼자 사는 법 배웁니다. 가족과 시간 보냅니다. 그게 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 친구들 몇 명 없어졌습니까? 장례식장 자주 가지 않습니까? 부고 자주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친구들은 계속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도 곧 차례입니다. 친구 만들지 마십시오. 새로 사귀지 마십시오. 어차피 헤어집니다. 죽거나 아프거나 멀어집니다. 이별의 고통만 커집니다. 외로움만 커집니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친구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헤어질 겁니다. 이별 준비하십시오. 혼자 사는 법 배우십시오. 가족한테 집중하십시오. 자식한테 잘하십시오. 그게 현명합니다. 친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늙으면 다 사라집니다. 죽거나 아프거나 떠납니다. 어차피 끝날 관계입니다. 거기에 돈 쓰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감정 투자하지 마십시오. 손해입니다. 김 씨는 지금 혼자가 편합니다. 친구 걱정 안 합니다. 장례식장 가는 일도 줄었습니다. 슬플 일도 줄었습니다. 가족과 시간 보냅니다. 손주들과 놉니다. 혼자 책 읽습니다. 산책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친구는 결국 먼저 죽거나 떠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끝날 관계입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혼자 사는 법 배우십시오. 가족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게 늙어서 친구가 쓸모없는 5번째 이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바보짓 하고 계십니까? 70 넘어서도 멍청하게 살고 계십니까? 손해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충격적인 말씀 드립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바보짓 하며 살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똑똑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늙으니까 바보가 됩니다. 판단력 흐려집니다. 멍청한 선택합니다. 손해봅니다.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 안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면 손해봅니다. 불행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이것만 안 해도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자식한테 전 재산 물려주는 짓입니다. 이게 가장 멍청한 바보짓입니다. 여러분은 자식한테 재산 다 물려줄 생각입니까? 집도 주고 돈도 다 줄 겁니까? 미쳤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거 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거지 됩니다. 자식한테 재산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태도 바뀝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무시합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빈털터리입니다.
의지할 곳 없습니다. 비참하게 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재산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돈 있어야 자식들이 챙깁니다. 집 있어야 무시 안 당합니다. 다 주고 나면 끝입니다. 자식들 눈에 쓸모없는 노인일 뿐입니다.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전남 나주 최모 씨 72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착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 사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1억 원 있었습니다. 자식은 2명이었습니다. 아들, 딸 1명씩 있었습니다. 70세 되던 해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나이 드셨으니 미리 증여하자고 했습니다. 세금 절약된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자식들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좋은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재산 다 나눠줬습니다. 아파트는 아들 명의로 넘겼습니다. 예금 1억은 반씩 나눠줬습니다. 아들 5천만 원, 딸 5천만 원 주었습니다. 자식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효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기분 좋았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이 제 명이니까 관리비 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세도 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세금 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의가 제 거라고, 법적으로 제 집이라고 했습니다. 딸도 달라졌습니다. 전화 안 합니다. 만나자고 안 합니다. 용돈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합니다. 돈 다 받았으니 이제 관심 없습니다. 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배신감 느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재산 주지 말 걸 그랬다고 울었습니다. 최 씨는 지금 비참합니다. 아들 집에 새 들어 삽니다. 월세 50만 원 냅니다. 자기 집인데 월세 냅니다. 연금 120만 원에서 월세 내고 삽니다. 쪼들립니다. 아들한테 부탁도 못합니다. 눈치 봅니다. 초라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하십니까? 진명에 넘길 생각하십니까? 돈 다 줄 생각하십니까? 미친 짓입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